그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만큼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인권,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걸 범인의 인권을 너무 세워주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나 유족들은 정말 뭐 얼굴 뭐 초상권부터 해서 막 다 오픈을 하고 뭐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저희 그 이제 선배님들이 정년퇴직 하시고 나가신 후에 선배님들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는 퇴직하기 전에 정년퇴직하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하고 나와라. 사실 경찰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어디에 뭐 소속이 되거나 취직을 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채용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찰 봉급이 이렇게 뭐 높은 보수의 금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연금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정말 뭐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다못해 뭐 무슨 택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탐정이라는 이 직업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제 탐정법 자체는 통과가 안 돼 있어요. 쉽게 해서 뭐 잠복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탐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신용정보법 상에 그게 이제 과태료 대상이었어요. 이제 뭐 정가나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20년 이제 8월 5일자로 해서 탐정 명칭 사용 가능해지고 신용정보법 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겠다. 형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탐문부터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옛날 형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뭐 예전에 뭐 불법적으로 하는 뭐 심부름센터라든가 흥신소처럼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직업이 정말 이게 정당한 직업이고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많은 분들한테 노출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25년 하고 명예퇴직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용인대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직업에 대해서 사실 뭐 큰 욕심이나 뭐 하고 싶다는 사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무도경관 특채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동기가 이제 그 접수하러 간다고 하길래 같이 따라갔다가 접수해가지고 정작 그 동기는 그때 떨어지고 제가 됐고 그 동기는 다음 해에 됐어요. 경찰 물론 되긴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시작하게 됐고 뭐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배들도 형사 뭐 6개월 버티면 뭐 술을 사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짧지 않은 시간을 형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의 특정을 하게 되고 그게 피해자든 유족이든 그분들한테는 그게 계속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노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단지 뭐 그냥 뭐 조폭들 뭐 그런 세력 다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오픈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피해자가 따로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고생도 물론 했지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많이 좀 제가 고생도 했고 속도 썩었던 좀 힘들었던 유튜브 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반 분들이 아시는 그 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사동 그쪽으로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일명 그 선수촌이라고 해가지고 업소 아가씨들 그런 아가씨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붙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동거를 하는 이제 남자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한동안 이제 계속 그 강간 사건이 이제 계속 발생이 돼서 신고가 계속 이제 들어와가지고 잠복을 한 3개월 가량을 잠복을 했어요. 새벽에만 이제 잠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항상 그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미리 이제 침입해 있다가 최근 이제 새벽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강간을 하고 금품 같은 것도 이제 뺏기도 하고 해서 저녁부터 이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뭐 빌라촌 그쪽을 전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잠복을 했었어요. 3개월 정도를. 빌라촌이나 이런데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사실 그 CCTV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잠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넓으니까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주변마다 이제 좀 신고 들어온 것만 12건인가 들어왔었어요. 신고 들어온 것만. 근데 그 신고 안 들어온 게 사실은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간이라는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이제 그 치욕적인 거지만 이게 알려짐으로 해서 그 치욕적인 부분들이 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강간 사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고한 피해자들 중에서 한 피해자는 그놈이 2번을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된 거죠. 처음에 1번 하고 나서 다음에 열흘인가 있다가 또 그 피해자를 찾아와가지고 또 그렇게 했고, 그러고 또 일주일인가 있다가 또 찾아왔었어요. 또 한 명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범인이 그 피해자를 갖다 2번째 찾아왔을 때는 남자친구하고 있다가 이제 신고가 그게 된 게 쫓아나오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물론 계속 잠복을 하곤 했지만 사실 거기 뭐 돌아다니는 사람 뭐 다 검문 뭐 지나가는 사람들 새벽에 검문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여자 수사를 하다 보니까 2명이 범인은 2명이었는데 이 2명이 같이 들어가서 할 때가 있고 저기 2명이 한 명 한 명씩 지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2군데를 갖다가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보통 이제 업소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보통 한 4시, 5시 뭐 이 정도 되면 그 근처에 미용실이나 이런 데를 이제 화장이든 뭐 이런 거 머리 같은 거 손질하러 이제 가거든요. 이런 데를 동선을 파악을 다 해놓고 집도 확인해 놓고 뭐 진짜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 오래 시간을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신고 안 된 이제 피해자가 7명인가 8명이었고 신고된 게 12건이었고 확인한 거는 총 한 20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조원하고 둘이 잡았는데 얘가 사실은 이제 흉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피해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괘씸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었어요. 재질 자체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흉기 들고 이제 반항하는 걸 제압을 하면서 다독여줬죠. 아니 폐기는 패면 안 되죠. 그냥 과학수사를 좀 했었는데 그 진실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진실의 방 원조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를 94년도에 제가 경찰서에서 처음 그 오토바이 하이바 씌워가지고 그 진실의 방을 했는데 얘기가 지금 혼나갔네. 그 이제 친구를 이제 검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팔이 좀 되게 많이 안 그랬는데 팔이 약간 이제 좀 이상이 생겼어요. 부러졌는데 이제 공범 그놈아도 이제 그 다음날 그 방배동에 이제 지 혼자 살고 있는 놈 이제 2번째 그 범인 걔를 잡아왔는데 걔는 그렇게 반항을 심하게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그 검거했던 그놈아는 이제 흉기 들고 반항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얘가 이제 그 경찰서 가면 유치장에
일단은 구속영장 치고 하면서 대기를 시켜놓거든요. 이제 열흘 동안은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노마가 거기에서 소원서리를 쓴 거예요. 인권위원회에다가 강압 수사를 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조원하고 둘이 이제 저기 종로에 있는 인권위원회 그 인권 거기 사무실을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사무관이라는 거 하는데 내가 뭐 무슨 범인 취조받듯이 내가 무슨 피의자가 된 것 마냥 정말 뭐 아무 죄를 안 진 사람을 무턱대고 그냥 막 그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조사를 하고 인권을 정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인권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막 하길래 이제 화도 났지만 너무 이제 내가 무슨 그런 추궁을 당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싸우고 나왔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를 도리어 무슨 독직폭행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오니까 나와서 뭐 한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나오니까는 뭐 형사과장 전화 오고 강력회장 전화 오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그 조사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부딪히고 가서 다시 가게 되니까 그 사무관 그 친구도 좀 수그러들었고 제 입장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물론 마무리는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났는데 그 애 때문에 그 범인 때문에 제가 3번을 거기 불려다닌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친구를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부분을 너무 그 범인 편에 서서 인권을 범인도 인권이 있지만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만큼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인권,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걸 범인의 인권을 너무 세워주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나 유족들은 정말 뭐 얼굴 뭐 초상권부터 해서 막 다 오픈을 하고 뭐 어디에서 뭐 진짜 범행이 이루어져서 뭐 그 피해자 유족 그거를 다 오픈을 시키고 막 하는데 정작 범인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가는 중이지만 그전에는 아예 얼굴 자체고 뭐고 다 감싸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너무 범인의 인권만 치우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범인을 옹호하고 이렇게 인권을 해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제도 이제 후배들하고 소주 한잔 먹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하고 이 친구들 얘기도 아 형님 왜 요새 유튜브 안 찍냐 찍으면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라.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전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현직에 있으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삼정 이 회사도 하면서 전직경찰 탐정협회라고 자격증 이제 탐정 자격증 발부하고 하는 그 협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탐정 자격증 발부를 많이들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도는 사실은 많아요.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 탐정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뭐 차릴 수는 있어요.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탐정 한동안은 자기네 이제 지사를 내고 싶다고 지사 그 간판값을 얼마든 드릴 테니 이거를 지사를 내게 해달라. 그냥 상호만 해가지고 막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음식 같으면 음식 해가지고 뭐 납품을 해주고 막 그런 데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지 뭐 간판 뭐 2천, 3천 간판값 주고 어디 지사라고 차려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불법적인 일이든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여파가 저한테 당연히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사들을 안 내줬어요. 탐정사무실 뭐 어느 누구나 뭐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의뢰를 당장 들어왔을 때 상담부터 막힌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지금도 불법적으로 하는 예전에 이제 그 심부름센터나 흥진소 이 친구들도 지금은 다 간판을 탐정사무실이라고 해서 다 바꿨어요. 일반 분들은 사실 뭐 여기가 뭐 탐정사무실 불법적으로 하는 데인가? 뭐 하는 데인가? 몰라요, 잘. 그리고 그 친구들은 기존에 이제 불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는 잘 하죠. 뭐, 뭐 며칠이면 이거 해결할 수 있고, 뭐, 저기 할 수 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의뢰인들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은 의뢰인조차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청 어플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다 교도소를 가는 길이에요. 불법 업체에서 그 일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을 때 의뢰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아니 얼마에 어느 기간에 이걸 해주겠다 해서 그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 나와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수사를 해서 이제 빵도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의뢰인 또한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의뢰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수사라는 게 사실 뭐 경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검찰도 수사관들이 있고 군대도 수사관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탐정사무실을 정확하게 운영하는 데는 10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저는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한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뭐 99%는 사무실 방문을 하시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제가 의뢰분하고 상담을 직접 하고 상담만큼은 이제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 안 시키고 이제 제가 직접 하고 현직에 있는 이제 경찰관이 할 수 없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가출이 됐든 실종이 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실종팀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 성인의 여성이 어디 뭐 연락을 끊고 뭐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그 나간 그 여자분이 범죄 이제 혐의점, 범죄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안 보이면 단순 가출이든 뭐 싸워서 나갔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싸움이 된다든가 했을 때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집 나간다든가 그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등본이든 그런 거 이제 첨부를 받아서 확인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뭐 찾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러한 경우 사람 찾는 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게 불법적으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광고들 막 하잖아요. 뭐 파워링크 막 해가지고 돈들 많이 해가지고 광고빈대서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찰 출신이다 뭐 그 광고하는 거기에는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실상 그게 아닌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도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체 무슨 그런 팀들이 다 있고 해서 보안팀이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확인도 하고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개발하는 그런 품목이든 뭐 이런 게 정말 좀 획기적인 게 그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스카웃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부 자료를 이제 빼돌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 자체를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증거나 뭐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이든 누구든 거래처하고 무슨 그런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요. 그냥 뭐 내가 오너인데 대표라고 해서 저기 뭐 이사든 뭐 연구원이든 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확인을 해주지는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경우에도 저한테 의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하면 그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반 회사, 이제 중소기업 그룹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제 자랑은 아닌데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안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도 차량이든 뭐 부착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가 내 차에 이제 그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가족 간에는, 부부 간에 쉽게 얘기해서 뭐 저기 할 때는 차량 내부 안에다 뭐 숨기는가 했을 경우는 더 못 찾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뭐 바닥이나 이런 데다 이제 차에 부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차량 뭐 수리가 됐든 뭐 이렇게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저는 그걸 하지를 않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더 들겠죠. 시간적으로나 뭐. 사실 쉬워요. 위치추적기 같은 경우 뭐 부착해 놓으면 뭐 5분 단위로 뭐 가는 방향이 다 나오니까, 동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되고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뢰라고 이제 같이 손잡고 가야죠.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법이 없어요. 대신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탐정법이 있는데, 흥신업이라고 해서 흥신소처럼 탐정법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탐정법 통과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민간 협회에서 발부하는 자격증을 뭐 사실 뭐 자격증 뭐 돈만 주면 내주는 지금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거 발부 받아서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미행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뭐 거기도 지금은 뭐 위치 추적기든 뭐든 다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신고제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공인 자격증이 있고, 또 지방 그 주별로 해가지고 주 단위의 탐정 자격을 하는 게 있고,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통 훈련하고 교육이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야지만 그 교육을 다 마쳐야지만 탐정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 그 쉽게 얘기하면 국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공인 자격증.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기간 동안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다 배우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탐정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야지만 탐정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탐정 시험에 붙으면 국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탐정 공인 자격증이. 그리고 주에서 하는 거는 1년 교육 기간에, 그거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보다는 한 단계 미치지만 그것도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수사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뢰도 해요. 탐정한테. 그건 현실적으로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통신 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자격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 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그 탐정 자격증이.
어느 정도의 좀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무슨 그런 행동 방법이나 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큰 막 개인정보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뭐 조회라고 할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행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는 뭐 행정사도 갖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집 주소 같은 경우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다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는 것 뿐이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 통지를 하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약간의 그런 여건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탐정법을 만든다면 저도 협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 이제 민간 협회에서는 목적은 그거예요. 일본식으로라도 빨리 탐정법 해달라. 왜? 그래야 자격증을 많이 파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격증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탐정이라는 직업을 이게 정말 사회 일반인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직업으로 만들려면 최소한의 그 견제 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마련이 된 상태에서 탐정 자격증 발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저는 돈을 받고 의뢰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못 받지만 저는 돈을 받고 의뢰를 받아요. 그래서 의뢰를 그렇게 받아서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수사관한테 넘겨주기도 했었고 정말 이 사람이 살면서 힘들거나 아니면 뭐 말 못할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너무 그 부담이나 그런 거 갖지 마시고 제 뭐 메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제 메일 주소랑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메일로 상담하셔도 되고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해서 부담 없이 저하고 약속을 정해지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상담비는 안 받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거리가 있거나 그렇다고 뭐 나쁜 짓 하자고 찾아오시면 저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쁜 짓이 아닌 정말 고민이 된다든가 그런 뭐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제가 뭐 어찌됐든 경찰관 출신이다 보니까 막 그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어떤 분들이 막 그런 댓글이나 이런 걸 다세요. 아이고 경찰이 무슨 저런 것도 뭐 해결 못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뭐 진짜 폭행을 하고 뭐 했어도 그걸 뭐 바로 잡아다가 뭐 유치장 집어넣고 못해요. 그 워낙 그 높으신 분들의 그 인권에 대한 그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막 잡아갈 수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후배들도 말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직에 있는 형사들도 할 얘기가 많아요. 많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걸 대변해서 제가 가끔씩 한번 폭탄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액션이나 이런 걸 제가 취할 거니까 그 부분은 또 감안해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